강남의 치맛바람, 아이를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데 에너지를 쓰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정말 자유롭게 키우자. 공부에 올인하지 말자라고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노는 게 공부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놀게 했어요. 집에서건 바깥에서건. 그러니까 책 읽는 게 습관화가 되니까 그 책에서 많은 것들을 아이들이 얻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책을 우리 아이들은 매일매일 몇 장씩 읽었습니다. 그리고 콩나물로 키우려면 그냥 애지중지 떠먹여주고 이렇게 키우는 거고요. 콩나무로 키우려면 아이들에게 정말 독립적으로 나가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만들고 모험생을 만들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콩나물로 키울 것인가, 콩나무로 키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만든 문장은 아니고요. 어떤 책을 읽다가 이거다 싶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문장인데요. 자, 아이들을 육아하는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콩나물로 키울 것인가, 콩나무로 키울 것인가. 예, 제목만 듣고도 어떤 얘기인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저는 35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36, 37에 연년생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은 제가 선택한 건 아니고요. 네, 딸도 낳고 싶었으나 아들 둘입니다. 결혼하자마자 이제 첫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이 예손입니다. 예수님 예자. 예수님의 손길을 늘 함께하라. 그래서 예손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게 그때 36세 제가 아이를 이제 가졌으니까 노산이었죠. 지금은 많이들 늦게들 낳지만 그게 벌써 지금 27년 전이니까 굉장히 나이 들어서 아이를 낳다 보니까 걱정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무슨 기형아 검사를 하자 이런 얘기도 있고 했는데 저는 검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형아여도 어차피 날 거니까. 그래서 검사 안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해서 아이를 이제 무사히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는데 낳자마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물어본 게 손가락 10개, 숟가락 10개인가 이랬어요. 손가락, 발가락을 손가락 10개, 숟가락 10개인가 이러면서 정신이 없어서. 그랬더니 간호사가 네,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아이를 낳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남편이 그 당시에 도란노 서원이라는 기독교 출판사의 직원이었습니다. 대표 아니고 직원.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임신을 했을 때 매일매일 태아일기라는 걸 썼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일기장 같은 데다가 매일매일 조금씩 본인이 글을 쓰더라고요. 우리 기쁨이 오늘 잘 놀았어. 아빠는 오늘 이렇게 했어. 엄마는 오늘 뭘 먹었고 이러면서 그런 축복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태아일기를 거의 임신 내내 남편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게 감동이었죠. 어느 아빠가 요즘 시대에 이렇게 태아일기를 쓰겠어요. 물론 이제 저희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아버지 학교 무슨 아름다운 부부 학교부터 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샤이닝 글로리 이런 거 그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어서 거기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태아일기를 쓰면서 매일매일 제 배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서 찬양을 해줬어요. 늘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아빠 목소리를 굉장히 이렇게 반기더라고요. 그래서 태아일기를 쓰고 그다음에 배를 이렇게 만져주면서 우리 기쁨이 잘 컸어 하면서 이렇게 축복한다, 사랑한다, 성경 귀절도 이렇게 읽어주고 저는 이제 끊임없이 아이를 이렇게 만져주면서 그냥 얘기를 했어요, 혼자.
그래 우리 기쁨이 오늘 뭐 했어? 엄마 오늘 지금 음악 듣고 있는데 뭐 엄마가 화가 날 때 엄마가 지금 되게 화가 났어. 엄마 너무 지금 기분이 안 좋거든. 미안해. 엄마가 이런 감정을 가져서 너한테 그런 건 아니야. 엄마 너무 힘들어서 그래. 뭐라든가. 엄마 지금 음악회 가는데 너 같이 가. 너 가서 음악 많이 듣고 뭐 이러면 또 애가 또 발로 또 막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 첫 아이를 낳을 때 진통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야, 어떻게 자연분만을 이 나이에 할 수 있을까 싶어. 나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했는데 정말 찍소리 한 번 안 내고 제가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다른 산모들의 소리 지르는 게 더 무섭더라고요, 저는. 근데 뭐 견딜만 하니까 자연분만이라는 게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좋다니까. 그래서 일부러 좀 무서웠지만 자연분만으로 아주 순조롭게 그 아이를 낳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IMF라는 게 터졌습니다. 저희 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9월 30일 날이 생일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때 이제 IMF가 터지면서 온 사회가 얼어붙게 됐죠. 그러니까 저희 SBS 방송국도 그 IMF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한 200몇 명이 이렇게 소위 이렇게 잘려나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나운서실에서도 몇 명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런 살벌한 시기였는데, 그래서 누가 봐도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잘릴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뭐 아이를 또 낳았죠. 그새 근데 몇 개월 만에 또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연년생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잘리는 1위가 저인 거예요. 왜냐하면 2년 연속 임신 상태였죠. 전후로 일을 못하죠. 그다음에 나이도 많죠. 제가 스타 아나운서도 아니죠. 또 민영 방송이니까 얼마든지 자를 수 있는 상황이죠.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왜냐하면 남편이 드라마서원을 다녔지만 진짜 월급이 100만 원이었거든요. 100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아요? 만약 제가 잘리면. 그래서 그 공포감이 너무 심해서 둘째를 임신을 했을 때 제가 숨겼습니다. 회사에다. 첫째는 막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어머, 저 이 나이에 임신했어요. 임신 안 될 줄 알았는데 금방 임신됐네요. 막 이러면서 자랑했는데, 둘째를 바로 몇 개월 만에 임신을 하면서 연년생으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니까 제가 잘릴까봐 너무 미안하고 막 이런 마음에 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회사에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지? 나 큰일 났다. 막 이런 공포심이 너무 심해서 제가 잘 먹질 않았습니다. 첫째 때는 막 챙겨서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하게 키우려고 애썼는데, 둘째 때는 잘 안 먹었어요. 배가 나올까봐. 그래서 일부러 펑퍼짐한 옷을 입고 회사를 나가서 임신한 걸 티를 안 내고, 전 입덧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개월까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약간 뚱뚱해진 정도. 그래서 7개월 이상 되니까 너무 배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그때도 막 사람이 막 잘려나가는 그런 IMF 시기였고, 근데 그때 제가 또 기도했죠. 크리스찬들이 할 게 기도밖에 더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 나 10년만 좀 더 다니게 해주세요. 나 여기 잘리면 우리 식구 진짜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애 둘 낳았죠? 시댁에 손 벌릴 거 한 개도 없죠? 우리 남편 지금 월급 100만 원짜리죠? 어떻게 먹고 살게? 저 잘리면 안 돼요, 하나님. 저 10년만 좀 더 다니게 해주세요. 라고 그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누가 봐도 내가 잘리는 거 영순이었는데, 제가 안 잘리고 어차피 결혼해서 그만둬야 될 여자 아나운서가 이렇게 그 잘린 걸로 이렇게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잘리지 않고 10년만 더 다니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거의 몇 년을 더 다녔나? 엄청나게 오래 다녔어요. 네, 제가 50에 이제 회사를 나왔으니까 15년 이상 다닌 것 같네요. 그 방송사를. 네, 그래서 이제 첫째 낳고, 이제 둘째 낳고, 이렇게 제가 두 연년생 아들의 엄마가 됐는데, 결혼하기 전부터 또 아이를 낳고 나서도 저희 남편하고 저희 어떤 교육관이랄까? 이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는 그 서울의 소위 강남의 치맛바람, 아이를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데 에너지를 쓰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정말 자유롭게 키우자. 공부에 올인하지 말자라고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근데 그건 왜 그렇게 됐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강원도 홍천에서 자라고 서울로 전학을 왔는데 저희 친정 엄마가 굉장히 교육열이 높으셨어요. 그래서 서울로 전학도 보내고 막 뭐 과외 공부도 시키고 피아노도 시키고 무용도 시키고 뭐 그 당시에 진짜 안 해본 거 없이는 과외 공부를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뭐 피아노도 배우고 했는데 뭐 하나도 생각나는 것도 없고 뭐 그게 뭐 그렇게 제 인생에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아이를 낳으면 정말 아이가 하겠다는 것만 시킬 것이다. 내가 아이를 끌고 가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거 안 할 것이다. 그리고 아이는 그냥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키우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남편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좋은 학교 들어가야 되고 어디 강남에 가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 영어도 배워야 되고 이것도 배워야 되고 뭐 악기도 배워야 되고 뭐 수영도 배워야 되고 모두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냥 아이가 원하는 것만 시키자라고 합의를 보고 정말 저희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서도 그렇고 유치원 때도 그렇고 뭐 계속 커서도 그렇고 뭘 강제로 공부 같은 걸 시켜본 적이 없어요. 본인이 하겠다 그래서 수학학원 잠깐 다닌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어학원도 또 가고 싶다 그래서 몇 개월 정도 보낸 적이 있었고 피아노 배우고 싶다 그래서 피아노 좀 배웠고 제가 끌고 가서 뭔가를 시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아이들은 노는 게 공부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놀게 했어요. 집에서건 바깥에서건 집에서도 뭐 좋은 장난감 이런 거 거의 안 사줬어요. 그럴 돈도 없었고 장난감은 무조건 집에 재활용품 그 버리는 데서 주워왔습니다. 아니면 누구 그 주변에 있는 아이 키운 사람한테 공짜로 얻어왔어요. 장난감을 그렇게 주워와서 아이들에게 주고 아니면 집에 있는 모든 게 장난감이었습니다. 뭐 쌀 같은 거, 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그 음식물 재료 같은 거, 뭐 물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그냥 뭐 컵에다가 넣었다가 뭐 확 뿌렸다가 뭐 어떤 뒹굴고 뭐 난리를 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정말 그렇게 컸습니다. 그리고 옷도 저는 거의 중학교 갈 때까지도 한 번도 옷을 제가 사준 적이 없어요. 다 우리 아파트에 재활용 옷 그 버리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늘 주워왔어요, 옷을. 너무 멀쩡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좋은 것들. 뭐 브랜드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늘 거기서 아이들 옷을 제가 이렇게 주워와서 빨아서 입히고 또 동료들 먼저 아이 키운 사람 거를 얻어와서 아이들에게 입혔는데 최근에 이렇게 옛날 앨범을 이렇게 쭉 아이들하고 같이 보는데 엄마 어쩜 이렇게 나한테 옷을 잘 입혔어요 이러더라고요 우리 아들들이. 그게 사실은 다 얻어 입힌 거고 주워와서 입힌 건데 제가 잘 생각해서 입힌 거죠. 아 여기는 뭘 입어야 되겠고 이런 거 이렇게 넥타이를 이렇게 매야 되겠고 저희는 교회 갈 때 늘 아이들 양복을 입혀서 보냈거든요. 넥타이까지 매고 모자까지 써서 그렇게 그 꼬마일 때도 늘 아이들에게 이렇게 옷을 챙겨서 제가 사주지 않았지만 그렇게 잘 입혀서 키웠습니다. 저는 뭐 조기 교육을 해서 뭐 한글을 막 미리 가르치거나 뭐 어디를 보내거나 물론 유치원은 다녔습니다. 고모가 이제 유치원 원장이었기 때문에 고모 유치원을 아이들이 다녔는데 그거 외에는 그렇게 뭐 조기 교육을 시킨 게 없고요. 단 한 가지는 두 곳을 열심히 다녔어요. 어린이 도서관.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적선동에 그 어린이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회원을 가입을 하면 아이 한 명당 일주일에 6권씩 무료로 책을 빌려줘요. 그러니까 두 아이니까 12권을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두 아이들이 12권을 일주일 동안 읽는 거예요. 저 한글 안 가르쳤어요. 근데 가서 무조건 그림책부터 보고 뭐 그다음에 그림책 있게 읽어주기도 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한글을 아이들이 깨우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 가서 한 2시간 동안 아이들이 책 읽게 하고 빌려오는 거죠, 12권을. 근데 막 만화책만 이런 거 빌리게 하면 아, 엄마는 이거보다 이런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제가 했죠. 그래서 이제 책을 엄선해서 12권을 빌려오면 그 책을 이렇게 꽂아놓는 게 아니라 아무 데나 막 놔둬요. 화장실에 뭐 식탁에다가 바닥에다가 차에다가 이렇게 막 두면 그냥 아이들이 잡히는 책을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읽는 게 습관화가 되니까 그 책에서 많은 것들을 아이들이 얻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책을 우리 아이들은 매일매일 몇 장씩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성경책부터 해서. 그러니까 성경책을 통해서도 그냥 그 글자 한글을 익히게 됐고 또 그 어린이 도서관 가서 책을 가져와서 읽는 그 훈련을 하면서 책 읽는 훈련을 애들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한글을 익히게 됐지 뭐 미리 뭔가를 공부를 시키고 그런 적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모래사장 가서 놀고 뭐 수검댕이가 되건 말건 뭐 물을 뭐 퍼서 뭐 엎고 말건 아이들 노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저는 막 it's okay. 야 놀지 마. 뭐 집에서 이런 거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이들에게 그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댁 식구들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한때는 식구가 11명이었어요. 저희 시누이들도 있고 뭐 시누이들 아이들도 또 있었고 우리 아이들 뭐 그러니까 식구가 11명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큰 카니발을 사서 거기에 시댁 식구들을 다 모시고 여행을 이제 많이 다녔는데 아이들이 그 유치원 때까지 다닌 여행 횟수가 70번이 넘습니다. 저는 이제 시댁 식구들이 아이들을 봐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그걸로 보답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뭐 한 달에 뭐 어떤 데 두세 번씩 또 여행을 가고 제가 가서 좋은 데는 꼭 시댁 식구들 모시고 같이 여행을 가고 또 여행 가면 저희 시누이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자연 체험을 많이 시켜줬어요. 바닷가 가면 막 조개 캐는 거 뭐 이런 거부터 해서 뭐 어디 산에 가면 뭐 산에 가서 또 무슨 나물 캐고 뭐 이러는 거부터 해서 막 그런 뭐 해 뜨는 데 가서 막 보고 뭐 이런 배 타는 거 하고 뭐 그런 액티비티를 애들 고모들이 많이 시켜주는 것이 전 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뭐 해외도 좀 갔었고 국내를 정말 안 가본 데 없이 시댁 식구들하고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11명의 가족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뭐랄까 사람하고의 관계 형성을 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고 어른들하고도 굉장히 그 관계 형성을 잘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우리 아이들은 기죽거나 이렇게 뭐 숨거나 하지 않고 연세가 많으신 분 또 어린아이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그 11명의 가족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컸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게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뭐 중학교 때도 만약에 집에 손님이 오거나 했을 때 너희들 나가 놀아라 이러지 않았어요. 같이 꼭 의자 가져와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같이 아이들하고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눴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은 저를 빼고 제 친구들하고 만나요, 따로. 제 친구들이 저한테는 연락을 안 해도 저희 아이들한테 연락해서 뭐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고 같이 여행 가자 그러고 그러니까 이 엄마 친구들하고 아이들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벽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뭐 너희들이 뭐 조그만 게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아이들에게 선을 두지 않고 누구를 만나도 같이 뭐든지 같이 먹고 아이들이 궁금하면 물어보게 하고 솔직하게 답변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성숙해졌다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그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굉장히 잘 지내요. 그래서 둘 다 여자친구가 다 연상입니다. 첫째는 2살 많은 여자친구, 둘째는 5살 많은 여자친구를 지금 사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막 공부해라, 1등 해라, 성적표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지각한다고 깨우고 그런 적도 없어요. 지가 지각해서 가서 혼나면 일찍 일어날 것이고 성적은 네가 목표를 정해라. 네가 목표를 정해서 네가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 성취를 느끼면 되는 거지. 엄마 1등 원하지 않아. 1등은 내려갈 거밖에 없어. 1등 그렇게 좋지 않아. 뭐 굳이 뭐 서울대 가야 되고 뭐 어디 뭐 좋은 회사 들어가고 아니야. 인생은 네가 행복하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저희 큰 아이가 고등학교를 갈 때 저를 찾아와서 엄마 고등학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무슨 고등학교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엄마 나는 고등학교를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검정고시를 보든지 안 가겠다고. 그래서 저는 오케이 그랬어요. 그래 그건 네 인생이니까 네가 조금만 며칠만 더 생각해. 그래서 네가 고등학교 안 가고 검정고시를 보든지 그건 네 결정이니까 엄마는 존중해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있더니 엄마 그래도 고등학교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무슨 뭐 예를 들면 거창고등학교 뭐 그런 특수한 고등학교 있잖아요. 뭐 이런 데를 막 이렇게 알아보고 막 하더니 어렸을 때 1년을 미국에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 나는 미국 교육을 받고 싶다. 그래서 미국을 갔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지금 돈 없거든? 돈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제 저희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시어머니는 뭐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십니다. 매일 평생 새벽기도 가시고 거의 하나님과 대화하는 수준. 이제 기도해 보시더니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신다. 걱정 말고 보내라. 이제 그러면서 사실 두 아이를 그게 10년 전입니다. 유학을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보내게 되고 정말 전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는데 정말 지금까지 10년 동안 매달 진짜 여기까지 찰 때까지 돈을 모아서 진짜 매달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한테 손 벌리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은행에는 손을 벌려도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게 해달라고. 사람에게 손 벌리면 나 죽어버리겠다고. 근데 진짜 아직까지 사람한테 돈 꺼달라는 얘기는 안 하고 은행의 빚은 있으나 10년 동안 그 엄청난 유학비를 제가 지금까지 견뎌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한 2년 반 남았거든요. 2년 반 동안 잘 채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기부도 받습니다. 장학금 받습니다. 지금도 돈 하나도 없어요. 올 여름부터 두 아이가 한꺼번에 대학을 또 이제 복학을 하게 되는데 둘 다 카츄사였거든요. 다 군대 마치고 이제 올 여름부터 둘 다 복학을 하게 돼서 그 유학비가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저 지금 돈 하나도 없어요. 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이켜보면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그 공부를 푸시하지 않은 거. 공부는 그냥 하나의 재능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회생활 해보니까 사회생활 할 때 그렇게 대학이나 공부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다 어느 대학 나왔는지 알아요? 모르잖아. 그죠? 방송사나 회사에서 맨날 뭐 당신 어느 대학교 나왔습니까? 묻나요? 그냥 통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그 사람의 열정과 능력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최고의 대학을 나와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뭐 최고의 직장을 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열정을 펼칠 수 있는 곳에 갈 정도의 그런 학벌이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 어떤 문화예술적인 패션이라든가 뭐 인문학적인 그런 소양은 저는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악, 뭐 건축, 사진, 미술, 패션, 뷰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런 것들을 불어넣어 줬어요.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 건지, 뭐 사진은 어떤지, 건축을 많이 보러 다니고, 뭐 공연도 많이 데리고 다니고, 영화도 같이 많이 보고, 음악도 굉장히 많이 뭐 진짜 송창식 노래부터, 뭐 아이유 노래부터, 뭐 BTS 노래까지 같이 많이 듣고 대화 나누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문화, 인문학, 예술적인 소양이 엄청나게 아이들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엄마. 우리는 진짜 엄마 덕분에 누구를 만나도 어떤 대화를 나눠도 다 통한다고. 음악 얘기? 음악 너무 많이 알아요. 스포츠는 아빠가 잘 알거든요. 스포츠에 대한 얘기 자기는 너무너무 많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패션, 영화, 건축 다방면의 아이들이 그 지식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갔는데도 자기네만큼 여행을 많이 하는 아이는 없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여행을 지금까지 진짜 한 100번 가까이 여행을 갔던 것 같아요. 가족들 여행을. 그러니까 여행 가서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보는 것 같지만 그게 다 몸에 뱄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느끼게 하고 이게 중요한 거지. 엄마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공부만 푸시하지 않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문화예술적인 소양을 준 것이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자친구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둘째가 엄마 나 여자친구 생겼는데 그래서 그래? 잘 됐다. 근데 5살 많아요.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괜찮아. 엄마는 애 딸린 이혼녀 데리고 와도 괜찮아. 막 이러면서. 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할 정도로. 그리고 시험이 내일인데 저는 아이들하고 뭐 야구 보러 가자. 영화 보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시험이 뭐가 중요해? 나가 노는 게 더 공부인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엄마는 엄마 나 내신 관리해야 돼요.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세상에 없을 거야. 막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 아이들이 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공부해라 공부해서 공부하지 않아요.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 부모가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거,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 아이의 꿈이 뭔지, 무엇에 가슴이 뛰는지를 찾게 하기 위한 어떤 경험을 많이 시켜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봐야 무슨 직업이 있는 것이고 내가 뭘 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건지를 발견할 수 있게 자꾸 아이들을 경험시키는 게 저는 부모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범생을 만들지 말고요. 모험생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리고 콩나물로 키우려면 그냥 애지중지 떠먹여주고 이렇게 키우는 거고요. 콩나무로 키우려면 아이들에게 정말 독립적으로 나가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만들고 아이들과 엄마 사이에 거짓말 없게 할 것이며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받아주고 솔직하게 엄마도 옛날에 공부하기 싫었어 라든가 엄마가 이건 잘못했어 라든가 이렇게 서로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지금도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아빠랑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저희 남편이 전업주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아빠랑 아이들하고 많이 스킨십을 하면서 목욕하고 운동하고 뭐 숙제하고 이러면서 관계 형성이 참 바람직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이 아빠를 굉장히 응원하고 좋아하고 아빠도 권위적으로 뭐 이런 거래 뭐라든가 뭐 막 이렇게 대하지 않고 그래 알았어 너는 그래도 네가 생각하면 네 마음대로 해 아빠는 기도할게 이런 아빠거든요. 그래서 아빠하고의 관계가 좋다는 거는 엄청난 그 감사함이죠. 저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권위적으로 하지 않고 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주려 하고 아이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하여튼 그런 그 약간 친구 같은 멘토 같은 이제 그런 그 아빠 엄마로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이들 얘기를 또 들어봐야 되나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어떤 생각으로 키워왔는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옳은 건 아니에요. 다 그 각자의 기업이 다른 것이고 각자의 또 스타일이 다른 것이니까 윤영미 아나운서는 저렇게 아이들을 키웠구나라고 한 번쯤 그냥 이렇게 쉽게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